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류야. 축구회에서 가장 귀한 자원, 귀한 포지션은 어디일까? 바로 왼발잡이 왼쪽 백인데, 이유는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왼발잡이든 오른발잡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 오히려 각각 장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사이드백은 축구 역사가 말해주듯 정발 위치에 서는 게 무조건 유리해서야. 왼발잡이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왼발잡이 왼쪽 백이 귀하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수요가 얼마 없다 보니 팀에서 한번 왼발잡이 왼쪽 백 영입에 성공을 거두면 그 선수를 쉽게 놔주지 않으려 하지. 왼쪽 백은 왼발잡이가 서는 게 유리하다. 근데 세상의 왼발잡이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뜻은 마땅한 왼발잡이 왼쪽 백을 구하지 못하는 팀은 강제로 오른발잡이가 왼쪽 백을 서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발 위치에 서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2배, 3배 이상은 불리하고 어려움을 느끼며 더 높은 난이도가 요구돼. 양쪽을 오가며 전설을 썼던 레전드 풀백 필립 람은 현역 시절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난 왼쪽도 많이 서지만 사실 오른쪽이 더 편하다. 람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종결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축구 실력이 정말 뛰어나거나 경기장 안에 22명 중 기량으로 차이를 낼 수 있어야 오른발잡이가 왼쪽 백에서도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지? 영표형! 오늘은 이 힘들다는 오른발잡이 왼쪽 백으로 요즘 K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이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6월 첫 A매치 데뷔전을 치룬 2020 K리그 도움왕에 빛나는 포항의 희망 강상우 선수에 대해서 형들이랑 알아볼까 해. 상우 형은 남들보다 훨씬 늦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노력도 노력이지만 상우 형의 플레이 스타일상 굉장히 재능충이야.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학창시절에는 경시대회에서 금상, 수상 이력이 있을 정도로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 아, 딱 알겠다. 노력하면 금방 눈에 보이게 실력이 좋아지는 스타일. 축구하다 보면 그런 선수들도 많거든. 진짜 노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새벽에 개인 운동 맨날 나가고 뭐 게임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어딨나 보면 맨날 웨이트장에 있어. 근데 운동장에서 전혀 티가 안 나. 도대체 뭘 연습한 거야? 반면 상우 형은 전형적인 성실함과 재능이 같이 따른 DNA를 가졌기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어. 결국 상우 형은 자기보다 먼저 축구를 시작했던 애들을 다 제치고 축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연령별 대표에 뽑히게 돼. 2012 AFC U19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 유망주 문창진을 앞세워 결승에서 이라크를 꺾고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지. 상우 형은 당시 주전 사이드 윙으로 출전해 맹활약을 펼쳤어. 이렇게 꾸준히 연령별 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 바탕으로 상우 형은 2014년 대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중퇴하고 신인 자유 계약으로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했어. 하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던가? 상우 형은 그 연령대 최고의 윙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했었어. U19부터 U23까지 연령별 대표 핵심 주전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2012년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주는 대학 MVP에도 선정됐었어. 이랬던 상우 형은 프로 첫 해 겨우 8경기에 출전해 공격 포인트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그 다음 해에도 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어. 이러한 부진으로 강상우는 93년생까지 갈 수 있는 2016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어. 2012 AFC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리우 올림픽까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리나라 93년생 선수들. 그러나 유난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골짜기 세대의 명칭을 얻은 93 라인. 상우 형도 피해갈 순 없었어. 소속팀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꿈에 그리던 올림픽 출전도 좌절된 상우 형에게 2016년 최진철 감독이 3백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상우 형에게 윙백을 제안하게 되는데, 너 윙백에서 뛰어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속이 상했었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윙어 시절 내내 따라다녔던 결정력 부재 걱정 안 해도 되고, 상우 형은 피지컬이 늘 조금씩 부족해 프로 무대 와서 마지막 순간에 항상 수비들에게 발목을 잡혔었는데 그런 부담도 줄게 되고,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윙백은 윙 자리보다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 심해. 그럼 여유가 생겨. 그러면 피지컬적으로 부담이 줄게 돼. 그러면 상우형의 원래 장점이었던 연계, 센스 등이 빛을 볼 수도 있었던 거지. 그렇게 상우형은 윙백으로 2016 시즌 30경기에 출전했고 17 시즌 33경기, 18 시즌 36경기에 출전하면서 포항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어. 동시에 K리그에서 수준급 윙백으로 평가받았지. 상우형의 포지션 변경은 대성공이었어. 2019 시즌 상우형은 상무상주에 최종 합격되면서 입대했어. 시즌 초반에는 당연히 윙백으로 입대했으니까 윙백에서 활약하며 이제는 완전히 수준급 K리그 1 사이드백으로서 제 역할을 보여줬어. 그러던 2020 시즌 상무 특성상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 잠깐만 너 원래 윙 봤었지? 윙 한번 봐봐 했는데 상우형의 기량, 자신감은 6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 성실함, 노력이 결과와 같이 따라오는 DNA. 원래 빨랐던 스피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피지컬로 인해 더 빨라졌고 활동량에 이제는 돌파까지 되다 보니까 결정력까지 갖춰버렸어. 그 결과 2020 16라운드까지 7골을 터뜨리며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 기록, 거기에 도움 4개까지 추가, 총 11개의 공격 포인트로 이것도 국내 선수 중 1위를 기록했어. 흔히 축구에 눈을 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우형은 이 시기에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 위에서 차고 있구나 라고까지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상우형의 이 킥 능력, 프리킥, 코너킥, 크로스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상우형은 우선 상무에서나 포항에서나 양쪽 코너킥은 물론 프리킥도 모두 전담해 왔어. 팀에 이런 출중한 키커 하나 있는 게 우리 팀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붙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야. 팀마다 키커는 당연히 있지. 키커 아니어도 축구 10년, 20년 하면 코너킥, 프리킥 누구나 다 잘 차. 밥만 먹고 킥만 하는데 하지만 이런 느낌이랑은 또 다른 거지. 상우형의 이 킥 능력은 데드볼 뿐만 아니라 크로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데 상우형의 이 왼발로 접고 오른발로 올리는 크로스들을 살펴보면 니어 포스트에서 잘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우리 왜 축구 볼 때 사이드에서 누가 크로스 올렸는데 얼마 날아가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수비한테 잘렸을 때가 제일 성가시잖아. 좀 길게 못 올리나? 상우형은 먼 쪽 포스트를 보되 공 오른쪽 밑에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결국 나가지 않고 떨어지게끔 올려버리지. 이게 발목 힘도 좋아야 하고 전형적으로 킥이 좋은 선수들의 특징이야. 어쩌면 강상우가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특화시킨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결과 상우형은 2020 시즌 압도적인 어시스트 수로 도움왕에 등극하게 되지. 그리고 2020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어. 2021 시즌 포항의 부주장으로 임명된 상우형은 주로 공격수들이 다는, 특히나 팀의 에이스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다는 번호인 10번으로 등번호를 변경했어. 사이드백이 10번을 단다? 정말 팀에서 압도적인 신뢰를 받는다는 소리인데 또 상우형이 이 10번이 참 잘 어울리는 이유가 사이드백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10번처럼 축구를 해. 드리블, 탈압박, 연계, 플레이메이킹이 매우 뛰어나. 아마 2, 3년 뒤에는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우형은 2021년 6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후반 26분 이기재를 대신해 교체 투입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어. 그리고 7월에는 올림픽 와일드카드 후보까지 거론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아쉽게 발탁되지는 않았지. 2021년 8월 송민규가 전북으로 이적한 후 요즘은 다시 윙포워드로 나와 2경기 연속골까지 넣으며 포항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근 몇 년간 윙백 부재에 시달리고 있어. 상우형은 그 귀하다는 왼발잡이 왼쪽 백은 아니지만 타 사이드백에 비해 안쪽으로 들어와 연계, 플레이메이킹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K리그 1에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게 해외 진출이든 국가대표 승선이든.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감독인 과르디올라가 공격 능력이 뛰어난 오른발잡이 오른쪽 백 칸셀로를 왼쪽 백에 배치하면서 수비 시에는 사이드백,
공격 시에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약간 기괴한 전술을 한동안 펼치는 걸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선수의 능력을 저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 뭐 난 전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도 현재 확실한 사이드백이 좀 애매하다면, 똑같이는 아니지만 상무형의 어떤 장점들을 살려서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93년생 축구 선수들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었어. 2012 AFC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강상우, 유승우, 김현, 문창진, 허용준, 심상민, 유재문 등등 이 멤버가 4년 뒤에 그대로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해주길 바랬으나 그러지 못했지. 진짜 신기하게 88, 89, 90, 91, 92, 94 다 대표팀에서 나름 활약한 경력이 있는데 93만 이상하게 거의 없어. 상우형이 이 93년생을 대표해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